안녕하십니까. 생활법률 9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부동산 임대차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부동산 임대차의 법률 문제, 우리가 이제 여기 생활법률 이번 학기 공부하는 그 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험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3쪽 펼쳐보세요. 거기 보험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보험은 동질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해서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된 금액, 즉 보험료를 모아 공동기금을 마련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 즉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덜고자 하는 제도. 이게 이제 보험이에요. 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저도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내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는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당시에는 내가 이제 젊은 나이였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나이가 어렸어요. 아주. 둘째, 셋째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내가 아이가 셋 있는데 큰애만, 큰애 태어난 지가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지. 근데 그때도 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고로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될 경우 남겨진 우리 아이나 내 처가, 내 처는 뭐 따로 직업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뭔가 좀 경제적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보험료. 나도 이제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이 보험료는 똑같은 이런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은 같은, 뭐 쉽게 말해서 같은 보험회사에 똑같은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달라질 수가 있죠.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젊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요.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어떤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뭐 평균 여명에 이르는 기간도 짧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좀 젊은 나이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렇게 이제 보험료, 통계적 기초에서 이제 보험료를 정해서 납입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공동기금을 마련을 하고, 나는 보험금을 받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나하고 똑같은 이런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 지금 보험금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사고는 뭐 사망이죠.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고 가족들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어떤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 남겨진 가족들의 어떤 경제적 불안을 덜 수가 있죠. 그죠? 나는 아직 이제 보험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보험금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보험 기간이 84세까지인데 받고 싶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험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죠. 보험회사도 좋고 나도 좋은 거지. 내가 보험금을 지급 안 받는다는 얘기는 84세 넘겨서까지 내가 생존한다는 얘기니까. 지금은 아마 생명보험이 보험기간이 거의 100세 정도 될 거예요. 난 이제 예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보험기간이 좀 짧지만 지금은 아마 훨씬 더 길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떻게 이런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보험료를 모아서 공동기금을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보험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경제적 불안을 더는 것. 이게 이제 보험이다.
자, 114 쪽 보험계약의 관계자 한번 보시죠. 자, 이 표 한번 보실래요? 표. 자, 보험계약의 당사자 이렇게 나와 있죠.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예요.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뭐 삼성생명, 현대해상화재 뭐 이런 보험회사를 이제 우리가 보험자라 그러고, 이제 이 보험계약자,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죠. 보험계약자. 이렇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 그리고 보험자는 이렇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져요. 그 다음 이제 보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죠. 보험의 종류는 크게 손해보험하고 임보험이 있어요. 뭐 손해보험은 쉽게 말해서 무슨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손해보험이에요. 이 손해보험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죠. 그런데 이 손해보험 뭐예요? 실손보험이야. 실손보험. 이 실손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같은 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10억 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어. 자, 이 경우 10억 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10억 원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럼 뭐죠? 실제 발생한 손해만 내가 보상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억 원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발생된 화재로 인한 실제 입은 손해가 1억 원이다. 그럼 난 1억 원만 보상받는 거예요. 10억 원을 보상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험은 내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는 거지 로또 복권이 아니에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된 게 아니야. 그건 보험이 아니에요. 그건 도박이지. 그러니까 이 손해보험은 뭐다? 실손보험이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이제 손해보험이 실손보험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보험 뭐 10억 원짜리 화재보험이라 그러면 이때 10억 원은 보상 한도죠. 보상 최대 한도. 보험회사가 화재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 중 보상해주는 최대 한도가 10억 원이라는 거고요. 10억 원 그 이하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임보험. 임보험은 뭐예요? 생명 신체에 어떤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임보험인데, 이 임보험은 정액보험의 성격을 가져요. 정액보험.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사망한 경우 보험금 10억 원 지급해주는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을 했어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죠. 이 경우 뭐 10억 원 지급해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사람의 생명 가치를 따져가지고 얘는 10억 원이지만 얘는 좀 나이도 많고 별 그렇게 크게 뭐 돈도 많이 못 벌었고 이러니까 너는 5억 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정액보험이에요. 내가 10억 원 약정했으면 사망하면 10억 원 지급해 주는 거예요. 상해보험도 마찬가지죠. 근데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손보험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 이렇게 할 경우는 실제 지출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근데 임보험은 원칙적으로 뭐다? 정액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예, 이렇게 이제 보험의 종류, 손해보험하고 임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은 실손보험이고 임보험은 정액보험이다. 이게 이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보험을 수개 가입한 경우예요. 보험을 수개 가입한 경우.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을 내가 10억 원 한도 화재보험을 A, B 두 개 보험사에 내가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화재가 발생해서 내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어. 근데 그 손해가 1억 원이야. 자, 이 경우에 지금
A 회사에도 10억 원 한도로 화재보험, B 회사도 10억 원 한도로 화재보험이 들었잖아요.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는 각각의 보험 금액의 비율로 연대해서 보상을 물어줘요. 그러니까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A 회사, B 회사 보험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죠? 10억, 10억.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이 1억 원을 각각 절반씩, 그러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억 원짜리 생명보험 2개를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을 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10억 원, 10억 원, 20억 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 손해보험은 실손보험이고 임보험은 정액보험이다.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험계약 관계자에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말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라고 있어요.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또 잘 숙지해 주셔야 돼. 자, 피보험자는 뭐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개념이 달라요. 자, 손해보험에서는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그래. 손해보험에서 누구? 보험금 수령권자.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수령권자를 피보험자라 그래. 피보험자. 근데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건물을 구입을 해서 내가 이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내 동생이 형 이제 드디어 건물주 됐구나. 내 축하해. 그러면 내가 이번에 화재보험 이거는 내가 가입을 해줄게. 그래서 2년짜리 화재보험에 내 동생이 가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보험료를 납입했어. 자,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누구죠? 내 동생이죠.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어요. 보험금이 지급돼요. 보험금은 누구한테 지급해줘요? 나한테 지급해 주는 거죠. 내 건물을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나한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손해보험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동생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한 거죠. 이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해. 근데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뭐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수령권을 갖는 자다. 그럼 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뭐예요? 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내가 지금 그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랬잖아요. 보험계약자는 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매달 내 급여에서 그 생명보험금, 생명보험의 보험료로 매달 자동이체돼서 나가요. 내가 보험계약자야. 피보험자는 누구야? 나예요. 나.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의 피보험자는 나야.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생명보험에서는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수령권자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 밑에 보험수익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보험수익자는 임보험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손해보험에는 보험수익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보험수익자는 임보험에만 있는 개념인데 보험수익자는 임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수령권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요, 내가 보험계약자고 내가 피보험자고 내가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받는 보험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내 보험 계약서에 딱 보면 보험 수익자는 상속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내가 사망을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이 아니죠. 내가 설명을 했었잖아.
지난번에 우리 그 상속할 때 이런 경우 뭐라 그랬어? 이런 경우 특별 수익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특별 수익에. 이건 상속 재산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내가 그 보험 수익자로 상속인 이렇게 쓴 건 이건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내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권을 갖는다고. 내 상속인은 누구였어? 우리 아이가 3명이야. 내가 3남매를 두고 있어. 아이 셋, 내 처. 이렇게 4명이서 이제 이 공동으로 이 보험금 수령권을 갖는 거죠. 자, 이거는 상속 재산이 아니야. 그럼 만약에 내가 뭐 보험금, 만약에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이 4명이 어떻게 갖게 되죠? 이 4명이, 이 상속인 4명이 상속 지분에 따라 각자 갖나요? 상속 지분에 따르면 내처 1.5, 아이들 1 이렇게 되는데 아니죠. 그렇게 갖는 게 아니죠. 이건 상속 재산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4분의 1씩 갖는 거죠. 4분의 1씩, 4분의 1씩, 응? 4분의 1씩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보험 수익자를 나로 해놨어. 보험 계약자도 나, 피보험자도 나,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도 나야. 그러면 그때는 그 보험금이 뭐가 된다고요? 그때는 그게 상속 재산이 되는 거예요. 상속 재산. 죽은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속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 재산이 됐을 때는 어떻게 상속 지분별로 귀속되겠죠. 그죠? 그때는 내처가 1.5를 가져가겠지. 응? 아이들은 1씩 가져가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피보험자하고 보험 수익자 개념은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수령권을 갖는 사람을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 그래. 그런데 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뭐라고? 보험사고 발생에 객체가 되는 사람이고요. 임보험에서 보험금 수령권을 갖는 사람은 보험 수익자라 그래요. 보험 수익자.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 한번 보면 이제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를 갖다 보험의 목적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보험기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즉 책임기간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1년씩 계약하죠. 1년. 보험 기간이 1년이죠. 그러니까 1년마다 갱신을 하잖아. 지금 내가 가입돼 있는 생명보험은 84세까지예요. 84세까지. 그러니까 내가 뭐 보험료를 60세까지 납입을 하던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24년 동안은 그냥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때 맨 처음에 이제 내가 보험 계약, 생명보험 많을 때는 3개를 내가 가입을 했었거든요. 3개를 가입했었는데 지금 이제 2개를 해지하고 지금 1개만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명보험이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나이에 죽으면 보험금을 좀 많이 받아.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겠어. 60cm, 65cm 잘 모르겠다. 하여튼 60세인가 말을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전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이제 84세까지 보험료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84세까지 해서 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젊어서 사망했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뒷받침을 좀 많이 해줘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젊어서 사망하면 보험금을 많이 받고 그 이후에 사망하면 그냥 적당한 금액 나와서 장례비 치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짰어요. 보험료를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보험료 똑같이 이렇게 보험금 똑같이 받도록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좀 더 비싸고. 자, 이렇게 이제 보험 기간이 있단 말이야. 생명보험은 지금은 길 거예요. 한 100세까지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생명보험 기간이. 이렇게 보험 기간이 있어. 이렇게 보험 기간 중에 보험 목적의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기간 중에 이렇게 보험 목적의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보험자의 책임 기간, 이게 이제 보험 기간인데요. 거기 보면 승낙 전 보험 사고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자죠. 자, 그럼 우리가 보통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당사자 일방이 청약을 해요. 계약합시다 이렇게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좋습니다 이렇게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을 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의사표시의 합치를 통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를 통해서 이제 계약이 성립한단 말이죠. 보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계약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합시다 이렇게 청약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보험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승낙전 보험사고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했어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보험에 가입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직접 무슨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회사 찾아가서 보험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는 이 보험 모집인이라는 보험 중개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죠. 보험 모집인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나 같은 경우는 내 동생, 뭐 성당의 교우분, 뭐 이렇게 친척분, 뭐 이런 분들을 찾아와서 가입해달라는데 가입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내 친구가 찾아왔었구나. 내 그 대학교 친구, 같이 고시 공부했던. 근데 그 친구한테 가입된 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가입한 걸. 근데 하여튼 이렇게 어떤 인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보험 모집인을 통해서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 모집인이 찾아와서 청약서를 뒤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인해라. 사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회 보험료를 거기서 보험 모집인한테 줘요. 그리고 아니면 또 이제 보험 모집인이 이래요. 1회 보험료는 내가 그냥 내줄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는 1회 보험료 다 내가 부담했어요. 그 보험 모집인 다 어려워요. 그때도 내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좀 시체말로 그냥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도 보험 모집을 했었고, 그리고 내 대학교 친구도 고시 공부를 계속 했는데 고시 공부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어디 취업하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험 모집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이제 우리 성당 교우분 찾아오셔가지고 또 가입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입을 한 거야. 어쩔 수 없이 가입했는데 다 그런 식으로 가입한단 말이야. 근데 와가지고 뭐 일회 보험료는 내가 간다. 내가 그냥 부담할게. 어차피 내가 앞으로 계속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보험 모집인에게 모집인이 찾아와서 보험 가입 신청서, 보험 가입 뭐 청약서 이런 거 이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일회 보험료를 보험 모집인한테 주죠. 그럼 보험 모집인이 이제 그 청약서하고 가입 신청서, 뭐 명칭이 뭐 청약서든 가입 신청서든 뭘 하고 이제 일회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가서 이제 내가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출하고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이제 납입을 하겠죠. 자, 이런 경우 이제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심사를. 아직 승낙의 의사표시는 안 해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일부를 납입했는데 아직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금 보험회사가 단순히 청약만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죠?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보험료를 받았잖아. 돈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보험회사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니야. 뭐냐 하면 보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럼 보험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게 뭔가요?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대한 질환을 앓고 있어요. 암 같은 중대한 질환을 앓고 있어.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 받아주겠어요? 당연히 안 받아주죠. 받아줄 리가 있겠어요?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 무슨 보험회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말이죠. 안 받아주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런 보험 가입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우리가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험 가입 청약을 하고 승낙은 거의 정해진 절차예요.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승낙하지. 근데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걸린단 말이야.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니까 이때 만약에 보험 가입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뭐 그때는 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그런 사유가 없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게 이제 승낙 전 보험 사고예요. 다음에 보험 사고 한번 보시죠. 보험 사고.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보험 사고는 우연성이 생명이에요. 보험 사고는 우연해야 돼. 우연해야 돼. 이 우연하다는 게 뭐냐면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야 돼. 응? 보험계약 성립 전에 이미 발생했어. 그런데 보험에 가입했어. 이건 사기죠, 사기. 응? 그리고 이게 보험사고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어. 우연한 게 아니야. 이것도 보험 사기죠. 그런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고는 우연한 사고여야 된다. 이제 보험금과 보험료 한번 보시죠. 보험금은 이렇게 보험 기간 내에 보험 목적의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요. 그러면 보험료는 누가?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이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수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